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날 아침 5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지런히 정리해주던 제 신발이 처음으로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치매로 저를 잊어가면서도 매일 밤 저 몰래 녹음해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영자야, 당신을 잊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기억을 잃어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제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빛. 하지만 그건 몇 달 뒤의 일이었고 모든 것은 그해 3월 병원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점차 기억력이 떨어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은 남편의 손만 꼭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75세. 저희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잊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보다 키가 크고 든든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복도를 걸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짐만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돌보면서 저까지 쓰러지면 어쩌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남편의 옆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매일을 함께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뭔가 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남편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더군요. 현관을 지나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 신발이었습니다. 어지럽게 벗어놓았던 제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나란히 신발코가 정확히 현관문을 향하도록 남편이 5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주던 그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저를 잊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 신발은 늘 가지런했습니다. 출근 갈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동네 산책 나갈 때도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 없는 그 작은 배려가 이제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남편의 침실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안 와서요. 남편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네. 저기, 내가 만약에 당신을 못 알아보게 되면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 미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못 알아보게 되더라도 당신이 나를 잘 부탁해. 화내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사진첩을 꺼내 들춰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25살의 저와 28살의 남편.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제 꿈을 접고 결혼한 그날.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시집 가면 그게 내 인생이다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같은 말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침실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요. 2024년 3월 5일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영자야,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잊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로 했어. 첫 번째 말은 이거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25에 교사의 꿈 포기하고 나랑 결혼한 거 나는 평생 미안했어.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 텐데 나랑 결혼해서 평생 집안일만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사진첩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그 다음날 아침도 제 신발은 어김없이 가지런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신발을 정리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50년간 이어진 작은 습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습관이 곧 멈출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저를 무너뜨릴지를요. 첫 번째 징조는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자야, 저녁 뭐 먹었더라? 남편이 설거지하는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방금 30분 전에 함께 먹은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드셨잖아요. 아, 그랬나?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기억은 조금씩 흐릿해져 갔습니다. 며칠 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고 어제 만난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 약속 시간을 잊어서 제가 다시 전화해야 했고 가끔은 지갑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신발만큼은 여전히 가지런했습니다. 현관에 어지럽게 벗어놓은 제 신발을 남편이 밤새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나란히 신발코가 정확히 현관문을 향하도록. 저녁 먹은 것도 잊는 사람이, 하루 전 대화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유독 이것만큼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 신발은 어떻게 매일 기억하세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물었습니다. 신발? 뭐가?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 신발 정리해 주시잖아요. 매일. 내가 그랬어? 남편은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50년간 반복한 습관이 뇌가 잊어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남편을 돌보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알려줘야 했고 외출할 때는
꼭 손을 잡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릴까봐 제가 늘 확인해야 했고, 밤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제가 함께 가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 응, 괜찮아. 엄마가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요양원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빠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엄마가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짐 되기 싫었습니다. 딸한테도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자야, 여기가 어디야? 한밤중에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집이에요.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집에 가야 돼. 남편은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집을 찾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50년 동안 살던 집이라고요. 그래. 미안해. 내가 헷갈렸나 봐. 남편은 다시 누웠고 저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남편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남편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동네 산책도 못 나갔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들겠다. 딸 혜진이가 주말에 들렀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돌아간 뒤 남편과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자야, 아까 온 사람 누구야? 우리 딸이잖아요. 혜진이. 아, 우리 딸이 왔었구나. 미안해, 깜빡했네. 제 손에 든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남편은 점점 더 저를 잊어가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버텼다.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하지만 정말 힘들다.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남편은 제 이름도 기억 못하면서 제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본능적으로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이한테 전화해줘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혜진이 이름을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엄마가 쓰러졌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어떡하나 그 걱정만 하다가
정작 제가 먼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시간 뒤 딸 혜진이와 아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현관에 앉아 제 신발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라고 했습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혼자 버티셨어요? 혜진이가 제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방 서랍에 넣어뒀던 그 일기장을. 엄마 짐 정리하다가 미안해요. 읽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일기장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적었던 글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혼자 버텼다.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하지만 정말 힘들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늘 강한 척하던 아들이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전화만 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괜찮다고 한 게 잘못이지.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무슨 걱정을 끼쳐. 엄마.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바빠서 부모님 못 챙기는 게 자식인가요? 저희가 너무 못난 자식들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제품에서 우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미안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와 혜진이가 번갈아 가며 집에 왔습니다. 평일에는 민수가 퇴근 후에 들렀고 주말에는 혜진이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와주고 제가 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남답게 든든한 목소리였지만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혜진이가 아버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하려고요. 혜진이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나 봅니다. 한참 뒤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 보실래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앉은 혜진이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이런 걸 남겨놨어요. 혜진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자에게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가 엄마 몰래 녹음해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들어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자야,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잊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로 했어. 첫 번째 말은 이거야. 당신이 25에 교사의 꿈 포기하고 나랑 결혼한 거 나는 평생 미안했어.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 텐데 나랑 결혼해서 평생 집안일만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혜진이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3월 12일. 영자야. 젊은 시절 사업 망해서 당신 금반지까지 팔게 한 거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어. 당신은 한 번도 원망 안 했지만 나는 매일 미안했어. 당신 그 반지 얼마나 아꼈는데. 친정어머니 유품이었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제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지만 당연히 팔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한 적 없었습니다. 부부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30년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겁니다. 혜진이 옆에서 함께 듣던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들어봐도 될까요? 세 사람이 현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남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월 3일. 오늘 영자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봤어. 허리가 많이 굽었더라. 평생 가족들 밥 차려주느라 그렇게 됐겠지. 당신 젊었을 때는 허리가 꼿꼿했는데. 내가 미안해. 4월 20일. 오늘 민수한테 전화 왔어. 바쁘다고 짧게 끊더라. 괜찮아. 애들이 바쁜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영자는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더라. 아들이 보고 싶었나 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5월 3일. 혜진이가 손주들 데리고 왔어. 영자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손주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느라 온종일 정신없었는데도 행복해 보였어. 역시 여자는 가족이 있어야 행복한가 봐. 내가 제대로 된 가장이었다면 당신은 더 행복했을 텐데. 5월 25일. 오늘 내가 영자 이름을 깜빡했어. 한 5분 동안 생각이 안 나더라. 무서웠어. 당신 이름도 있는다면. 당신과의 추억도 다 있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시작한 거야. 내가 다 잊어도 이 목소리만은 남아서 당신한테 전해지길 바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남편이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는 사람,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는 사람,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하지만 남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핸드폰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도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혜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많은 걸 가슴에 품고 사셨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전화만 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괜찮은 줄만 알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남편은 점점 저를 잊어가고 있는데 이 음성들도 언젠가는 의미를 잃을 텐데. 그날 저녁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저 왔어요. 아, 네. 누구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데 누구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예요. 영자예요. 아, 영자.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은 잊어도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남편이 잠들고 저는 혼자 남편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건 이제야였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이제야 알았는데 남편은 이미 저를 잊어가고 있는데 음성 파일을 발견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한 파일씩 들었습니다. 50년간 남편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저를 점점 더 낯설어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 혜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딸이 왔는데 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아빠, 저예요. 혜진이요. 아, 혜진이. 우리 딸? 네, 아빠 딸이에요. 그렇구나. 미안해. 깜빡했네. 혜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돌아서는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한참을 쳐다보다가 누구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들 민수입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도 있는데 저라고 다를까요?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예요. 영자예요. 영자? 누구예요, 그게? 남편은 진짜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저와의 50년도 모두 잊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내예요. 50년 같이 산 아내. 아, 제가 결혼했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집이에요. 우리 집.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는 게 25에 만나서 지금까지 매일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늙어간 사람이 저를 완전히 잊었다는 게 아침 드실래요?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낯선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듯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맛있네요. 요리 잘하시는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0년간 당신 밥을 해줬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밥 먹듯이 드시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막고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꾹 참으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잊어갈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각오는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고 할 때 제 심장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 걱정하듯이. 네, 괜찮아요. 그날 저녁 혜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아빠가 오늘 엄마 몰라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우세요.
참지 마시고 우세요. 저는 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남편이 저를 잊었다고,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한다고, 너무 슬프고 억울하다고. 엄마 아빠 음성 파일 들어보셨어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들었어.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기억은 못해도 아빠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아파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현관을 지나다 문득 제 신발을 봤습니다. 여전히 가지런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제 신발을 정리해뒀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몸은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현관으로 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벗어놓은 그대로였습니다. 왼쪽 신발은 옆으로 넘어져 있고 오른쪽 신발은 현관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하지 않은 겁니다. 5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 습관이 어젯밤에 멈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저를 잊으신 거구나. 이름도 얼굴도 50년 추억도 잊었는데 이제는 몸도 잊은 거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깨실까봐 참았던 울음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럽게 놓인 제 신발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려가 이렇게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 했지만 남편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에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우는 사람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나란히 놓고 신발코가 현관문을 향하도록 남편이 해주던 그 방식 그대로 서툴렀습니다. 남편처럼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낯선 사람한테 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신발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뒤에 현관에 나가서 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50년간 남편이 해주던 그 작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음성 파일 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아직 다 못 들었어. 사실 다 듣기가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알면 알수록 남편을 잃는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저는 다 들어봤는데요. 엄마가 꼭 들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혜진이가 제 손에 이어폰을 쥐어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아직 듣지 않았던 음성 파일들이 수십 개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4월 15일. 영자야. 오늘 당신이 손주 재우면서 자장가 부르는 거 봤어. 목소리가 예전만큼 고운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야. 우리 아이들도 당신 자장가 듣고 컸는데 이제 손주들까지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에 늘 따뜻한 노래가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남편은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5월 7일. 오늘 아침에 내가 당신 이름을 또 잊었어. 여보라고 부르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 명자, 명자. 되뇌다가 겨우 기억했어. 무섭다. 당신 이름도 잊고, 당신 얼굴도 잊고, 당신과의 50년도 다 잊을까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설령 모든 걸 잊어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마음만큼은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저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5월 23일. 영자야, 오늘 우리 결혼사진 봤어. 당신 25살. 정말 예뻤어. 아니, 지금도 예뻐. 72살인데도 내 눈엔 여전히 그때 그 25살 신부 같아.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도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 맞아. 6월 2일. 오늘 당신이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한숨 쉬는 거 봤어. 힘들지? 명절마다 온 집안 식구들 밥 차려주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지만 나는 알아. 미안해. 도와주지도 못하고. 6월 15일. 영자야. 오늘 거울 봤는데 내가 많이 늙었더라. 당신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빠른 거였구나. 젊었을 때 당신한테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 하자고. 그 약속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무서워. 저는 소파에 웅크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간 남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게, 그걸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 도달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7월 3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아침에 당신을 봤는데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 한 10분 동안 계속 쳐다봤는데도 이름이 생각 안 났어. 너무 무서웠어. 내가 당신을 잊었다는 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매일 아침 깨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잊었다는 게. 남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당신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낯설었는데 그냥 당신 옆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 이게 사랑인가 봐. 기억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는 거. 영자야, 내가 곧 당신을 완전히 잊을 것 같아. 당신 이름도, 당신과의 추억도, 우리가 함께한 50년도 다 잊을 거야.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야.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며 끝났습니다. 고마웠어, 영자야.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50년간 남편이 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마음이 뭐예요? 저도 사랑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를 완전히 잊었고 저는 남편의 진심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길어야 며칠입니다. 민수와 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희박한 확률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남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남편,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 이게 정말 제 남편 맞나요? 매일 아침 제 신발을 정리해주던 그 사람, 50년을 함께 산 그 사람 맞나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오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와 혜진이도 급히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영자예요.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네, 저예요. 당신 아내 영자예요.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꼭 쥐는 힘이었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히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남편의 가물가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습니다. 아빠,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다른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50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말을 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지막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50년을 함께 살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왔고 남편의 옛 직장 동료들이 왔고 동네 이웃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남편분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저를 알아보던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75년을 살았던 사람이 50년을 저와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소파,
식탁에 남편이 앉던 자리, 침실에 남편의 옷들, 화장실에 남편의 면도기,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가 일주일간 번갈아 가며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남편의 옷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스웨터, 출근할 때 입던 와이셔츠들, 집에서 편하게 입던 잠옷,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장례 전에 혜진이가 챙겨뒀나 봅니다. 문득 남편의 음성 파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충전하고 영자에게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미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맨 아래에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7월. 며칠인지 모르겠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가물가물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도 이제 잘 모르겠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해. 기억은 안 나는데 가슴이 먹먹해. 뭔가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주 오래, 아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가지만은 확실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랑했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걸 느껴.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에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면. 남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하나도 기억 못하지만 분명히 행복했을 거야. 당신 덕분에. 그리고 남편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어?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 매일 아침 당신 곁에서 눈 뜨고 매일 밤 당신 손잡고 잠들고 싶어.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당신 신발 가지런히 놓아주고 싶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 누군가의 신발을 정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저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사랑해.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랑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게 남편이 남긴 진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었어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남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가는 소리도 기침하는 소리도 텔레비전 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끓여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보리차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마지막 계절은 여름이었고 이제 남편 없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현관이 보였습니다. 제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신발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왼쪽 신발을 먼저 놓고 오른쪽 신발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신발코가 현관문을 향하도록 정확히 일직선이 되도록
서툴렀습니다. 남편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가지런히 놓인 제 신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지만요. 여보, 창밖을 향해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당신 신발 놓아줄게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50년 동안 한 번도 안 거르고 해줄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만나요. 꼭 만나요. 저는 소파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남편의 음성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영자야,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잊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로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아침이 낯설었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목소리가 있었으니까요. 50년간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엄마 혼자 밥 드시면 안 되니까. 그래, 고맙다. 혜진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기다릴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나무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출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쓸쓸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 신발을 정리하며 남편을 떠올릴 수 있었고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마웠어요, 여보. 50년. 정말 행복했어요.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나요. 꼭요.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50년 부부의 마지막 1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목소리 속에서, 매일 아침 정리하는 신발 속에서, 제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 없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슬프지만 희망적인 그런 하루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형극장이었습니다.